안녕하세요. 최상의 전문 수능고 프로그램 대시성 1%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시행된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고전소설 지문 독해입니다. 수배 청심록은 저도 처음 접해보는 작품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조태우는 태우는 왕이나 황제의 어머니를 태우라고 하죠. 상의 계모이시고 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권한이 있을 겁니다. 노함은 조태우의 소생이고 곤조는 노왕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손주네요. 조태우가 곤조의 관계는 이제 할머니하고 손주 관계. 곤조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우가 곁에 두고 사랑하셨다. 이날 곤조가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우연히 중백의 고귀한 모습을 보게 됐다. 기억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고귀한 모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천상 신선 아니면 수중 비룡수 아주 신비하고 멋있게 생긴 거죠. 느껴졌다. 보모를 시켜 네 집 상공인들을 알아보라 했다. 유모가 응명하고 명예호응해서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자영윤 이중백이다. 사람 이름이 이중백이고 영윤은 벼슬 이름 같고 자영윤 우영은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군주가 기뻐했다. 태우께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가격도 말씀드렸다. 태우가 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권한이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우가 개입하면은 뭔가 일이 착착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태우가 상을 아련하고 뵙고 옆주인 상이 또한 태우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상이 자기가 친모는 아니지만 어머니 위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중백이 한사코 사행했다. 한사코 사행했을 때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상이 신랑과 태우를 불러 우격다짐으로 택이라니 결혼 날짜 잡는 거죠. 5월 순이라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신랑은 보나마나 이 중백의 아버지겠죠. 왜냐하면 결혼할 사돈끼리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태우는 군주의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어머니 자리는 모르겠죠. 할머니하고 그냥 태우께 부탁한 거니까 어쨌든 결혼을 주선하는 주체가 태우가 된 거고 신랑은 이중백의 아버지니까 불러다가 둘이 결혼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신랑이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오리뇨. 지금 이중백하고 군주를 결혼시키려는 황명이 떨어졌는데 그쵸? 우격다짐으로 그쵸? 이때 신랑은 이중백 아버지가 부인은 이중백 어머니 같은데 그쵸? 모르겠어요. 일단 어찌하오리뇨. 부인이 신음하면서 오열하여 목매어 올려 말하기를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이때 첩은 부인들이 자신을 낮출 때 쓰는 말입니다. 소첩도 같은 말이고 첩에 위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성내하면 결혼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상의 뜻 뭐였으면 군주랑 결혼하고 지금 날짜까지 잡았죠. 5월 순이 그때 하라고. 근데 이때 성내하면 당연히 다른 여자랑 정혼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백이 현녀가 문제임을 갖고요. 중백으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을 피하지 못하느니라. 현녀가 중백으로 가서 부부의 연연을 맺게 되면 천자라도 그 마음을 못 끊는다는 거죠. 요거 결혼을 무효시킨다라기 요 문제를 오해해가지고 현녀하고 중백하고 먼저 결혼하면 군주랑 결혼하는 편저의 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죠. 황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건 현녀가 중백으로 가면 그랬죠. 지금 중백의 엄마 아빠라면 어머니 아버지라면 현녀가 중백으로 간다. 중백이 딴 데 있고 이거 말이 안 돼요. 중백은 멀리 있고 현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때 신랑하고 부인은 앞에 신랑을 불렀을 때 이중백의 아버지 불렀을 것 같은데 임금이 그렇죠. 어쨌든 간에 현녀의 엄마 아빠는 현녀의 보호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문맥을 볼 때 영윤 이중백의 벼슬이었죠. 위세와 풍채 장보 대장보다 자랑깨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아름다운 여인이면 가인 현녀죠. 어찌 상명을 지켜 임금이 군주랑 결혼하고 명령했다 한들 현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얘 먼저 결혼시키면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천자도 이 마음을 못 들어서 결국은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녀와 성례한 이후에 여기 대상이 나오죠. 결혼한 이후에는 만사의 혐의가 없어질 터이니 혐의는 원래 혐의점에서 의심점인데 그런 문맥으로 읽으면 어색하고 만사의 혐의가 없어진다. 다른 여인한테 마음 안 준다는 거죠. 군주가 그렇죠. 임금의 딸, 세자의 딸 이 정도 될 텐데 그렇죠. 군주의 은혜를 막고 끊어 현녀 있는 곳을 빈번하게 월정하여 담 넘어 왔다 갔다 하는 군주 옆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밤마다 맨날 현녀 만나러 다니고 이런다는 거죠. 3가지부터 방사하게 이르기를 한다면 틀림없이 참아가 큰 재앙이 우리와 저희에게 우리는 현녀하고 이 신랑 부인 쪽 저희는 이중백 쪽 같습니다. 그 집안 적지 않게 미칠 것이며 그렇죠. 멸문지연을 맞겠죠. 임금을 기망했으니까 상을 현녀의 연연약질로 연약한 마음과 뭔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자신할 것이 만약에 이렇게 재앙이 미친다면 분명히 자결할 것이다.
제 나이가 어리고 현녀 같으면 제할 때 그렇죠? 어린 거니까 부인이 자기 스스로 어리다고 하지 않겠죠. 어리고 아직 차라리 성년을 어린이 차라리 성년 좀 미루고 중배기 군주를 가까이 하고 자리죠? 임의로 알아 하거든. 그 말은 중배기 먼저 군주를 가까이 해서 자기 자리를 정리한 후에 그렇죠? 하거든. 소저의 일신이 고연돼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여. 소저의 일신이고 이때 소저 누구시지만 잘 모르겠고 일신이 고요하다는 것은 한가하다, 외롭다 또는 안전하다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간 없으니까 제 마음을 평안해요. 어쨌든 자기가 현녀 입장에서는 중배가 결혼을 안 하고 중배 군주 옆으로 가면 황명을 지킨 거고 큰 탈이 없으니까 대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을 평안히 유지할 수 있겠죠. 자진 같은 거 하지 않고 어가가 임금 집안이 간섭한 바가 없으면 비록 문을 바라는 과거가 되어도 이때 되면은 속마음은 이미 그 이중문 다 부부가 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어도 이중문 바라보면서 문만 바라보면서 살겠죠. 그렇죠? 되어도 아직 종말을 보아가면 선처하느라 갖지 못하니라. 종말을 끝이고 선처는 좋지 않은 건데 몸매상 제 느낌에는 가구가 되더라도 끝난 건 아니니까 죽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뭐 계층 세워서 이렇게 쭉 대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맥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신랑이 옳게 여기지만 이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 현여의 부친 오상서가 그럼 신랑하고 부인 현여의 부친 오상서가 따로 계신다면은 여기 신랑하고 부인은 이제 부부일 테니까 그렇죠? 현여의 엄마 아빠가 아니네요. 그렇죠? 오상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라고 하던 몽중사 꿈속 일을 생각하고 신랑 때 이중빈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이게 묵묵하여 결단치 못하였다. 그렇죠? 꿈속에서 현여 아버지가 나타나서 둘이 꼭 결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는 거죠. 이게 수매정, 제목이 수매성심록이죠. 수매정, 공간과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여를 만나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소저가 부끄러워하며 고운 얼굴 대답하기를. 이때 아까 소저의 일신, 아까 분명 못 잡았죠. 그렇죠? 여기 소저니까 아마 이 소저는 그 현여 같습니다. 숙모의 말씀이 시작하시. 부인을 숙모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랑이 삼촌이고 부인은 삼촌이 부인 숙모가 이렇게 되네요. 지나가시니 소녀딸 원한 마음도 이 밖에 벗어나지 않나이다. 아마 부친 오상서 돌아가셨거나 부재 중이거나 뭐 이별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숙모의 말씀이 지나가시니 소녀딸 원한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고 자기도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말을 맡고 천연자 역할, 태연자 역할, 흔들림이 없고 슬퍼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중배가 결혼 못하게 됐는데 과부로 살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되게 그 숙부를 위로한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숙부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겉으로 티를 안 낸 거죠. 더 슬퍼질까봐. 중략 부분의 줄거리 군주와 혼인한 후에 이중배의 군주를 멀리하라. 그렇죠. 이렇게 예상될 텐데요. 군주는 그 이유를 알아내고 현효라는 인물 때문에 조태와 현효랑 미리 먼저 그렇죠. 마음 줬다. 조태와 천자에게 고발하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죠. 천자의 노용을 산 이중배는 감옥에 갇힌다. 본격적인 실현이 시작됩니다. 혼사장의 모티프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한편 각도 제후들이 천자께 주문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나라 왕의 반의를 둬 반역의 마음을 두어 날마다 장사를 모으고 삼군을 조련하니 침공 준비를 하는 것 같죠. 사신을 보내서 직직 임금 명령을 내려 문제하십시오. 죄를 부르시고 그 기밀을 규찰을 감시하도록 하십시오. 이 정도. 그것에서 어휘들이 정확한 뜻을 우리가 찾아서 이해하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대충 추론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상에 근심하시어 마땅히 보냄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해 답답하셨다. 승상 이름 주연인데 태우께 가만히 여치기를 몰래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나이다. 태우께 찾아갔으니까 아마 군자 쪽이 유리하게 어떤 계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중병의 죄를 사면해서 문제를 하시고 제나라 왕을 찾아가서 그 죄를 물으라 하시고 가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오소저 현존해요. 말리 노국에 실어보내요.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둘째 문제가 먼저 해결되느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계책. 군주의 일심도 편하시고 노국 세대도 절세가 얻으면 그 오소저를 얻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어찌 그 개교 기특치 아니하리요. 마음에 드시지 않냐 이런 거죠. 태우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다. 개교로서는 아주 절묘했다. 승상한 범연이 평범하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반드시 도모하라. 이루라는 뜻이죠. 조연이 말하기를 하교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는 일이다. 조연이 이튿날 조참에 조정에 나가서 출근해서 아뢰기를 제국 사실을 마땅히 제나라를 보낼 사실을 마땅히 강렬 충직하고 문무겸전한 문무를 모두 갖춘 대신을 보내어야
반드시 천조를 용목이지, 우리 천자와 조정을 용목이지 않고 후환을 없애니, 화면 모의를 없애는 거죠. 폐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때 폐하는 황제인데 지금 태후한테 찾아가서 몰래 얘기를 하고 온 거기 때문에 폐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상이 이르시기를 짐의 생각이 또한 그러하다. 경 등이 여러 신하들이 천구하여 추천해서 짐의 근심을 덜게 하라. 주영이 다시 부복하여 엎드리는 겁니다. 아뢰기를 감옥주인 이중백이라는 위인이 이 소명에 적합하오니 이 사람이 죄를 사면하시고 사실을 임명하여 보내시면 마땅할까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을 보내니까 높은 위치로 뭐 금방 이렇게 높여주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는데 제나랑이 지금 반일 품고 있으니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싸워서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상이 본디 이중백을 중히 여겼던지라 즉일에 그날 바로 사면하시고 상서를 복야에 승품하사 복야라는 것을 승진시킨 겁니다. 제게 보낸 사실을 사면했다. 상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후하고 군자 쪽, 이 성상 쪽하고 상 쪽은 세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양형을 사면해서 사실을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고 할 수 있다. 태후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이런 뜻을 움직이니까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승진시킨 처사는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상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이겁니다. 사면은 태후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 거지만 받아들여서 사실을 보내기로 한 거지만 승진은 상 스스로의 뜻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이겁니다. 태후의 뜻을 승순하여 따라서 죄를 내리는 듯하면 죄를 사면하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풍배를 더 높이 올리셨으니 죄만 단순히 사면하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올린 거죠. 상이 이중백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거 서술자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서술자가 상이 좋지 않은 사면에서 사실을 보낸과 동시에 높은 벼슬로 승진시킨 이유를 해석해 주는 거죠. 3인의 사은퇴조 아니에요. 사은퇴조는 임금연에 감사하고 조정에서 물러나온 거겠죠. 3인 세 사람인데 아까 이 계략같은 성상 주연이 있었고 이중백 불러서 사면하고 이제 사실을 봉했어요. 이중백 또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신부인 놀라고 슬피 울는 말. 신부인이 누굴까요?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석으로, 광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쁜 광석이니까 나쁜 아주 가혹한 상으로 보내놓고 그토록 관정을 녹였더니 또 이제 너를 말리타국에 보내야 돼. 말리타국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또는 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착상의 꼴을 어찌 참으라 말인가. 상서 모치 신부인 어머니네요. 어머니. 그죠? 자칫 남의 어머니 주로 높이는데 여기 어머니를 오래 따르는 것은 간측 안타깝지만 이 정도 소자의 대명 큰 운명은 하늘이 아시는 바이라.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소자를 지켜줄 것이니까 안심하시라고. 다만 우리를 누설함은 가중에 우리는 현여의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바 그렇죠. 누설함은 가족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군주가 만든 일. 군주가 다 이렇게 일을 짜고 있다. 이번에 소자를 넣어 사실로 삼으심도 주연과 태후의 개교인이 승상 주연은 아무래도 태후의 친인척 같습니다. 개교인이 소자가 제 나라를 가면 틀림없이 오씨 현효를 오소저 참살할 죽일 뜻이오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군주가 제가 출행한 길을 나서기 전에는 응당 마땅히 체면으로 남편이 멀리 말리타국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가는데 인사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억지라도 나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군주한테 이것저것 다 캐묻고 따지고 해보겠다는 뜻이겠죠. 뭔가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런 문맥 같습니다. 군주는 종래 끝내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군주를 어쨌든 만나면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얘기가 따지고 화내려고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죠. 정보물을 보내어 기색을 살피려고 하니 누가 보냈는지 보모가 상서 가중 집안 가운데 와서 상서니까 지금 이중백 집안이거든요. 이중백 집안에 와가지고 기색을 살폈다. 그러니까 군주가 자기는 안 나오고 보모를 이중백 집에 보내가지고 남편 보러 가지 않고 보모를 보내서 분위기 살핀 거죠. 사람마다 반가워하여 사색하지 않으므로 사색 깊이 생각하는 뜻 같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안 좋은 낯빛 이런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모가 되게 크게 기뻐요. 저희들의 자궁인 줄 모르는가 하고 여겼다. 저희들의 자궁이라는 건 자기들이 군주 쪽에서 꾸민 일인지 모르고 군주 쪽에서 보낸 보모 자기 보모인 자신을 반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궐 내에 들어가서는 여쭈기를 상서의 집사람이 다 청한 우매하여 우매는 어리석다는 뜻인데 청한은 우리가 배간시라고 해서 남을 이렇게 나쁘게 볼 때 쓰는 말이 있는데 그거의 반대말 좋게 보는 게 청한입니다. 좋은 아까 반가워한다고 그랬죠. 반가워하면서 사색하지 않았다. 자기를 좋은 낯빛을 반겼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거죠. 기밀을 모르고 자기들이 꾸민 일인지 모르고 상서는 강정에 나와 숙부께 배우러가 계시더이다.
곤주가 당최 궁에서 나가고 싶으나 상서의 어미한 좀 이렇게 엄격한 것 같습니다. 기상으로 섭섭한 지책을 받으니까 자기한테 화내겠죠. 보나마나 둘이 어서 감히 나가지 못. 궁에서 나가서 그 상서 집 자기 집이죠.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못 간 겁니다. 남편 무서워서. 기실은 상서가 원행해야 하므로 아니 나오미 도리가 아니요. 사실은 상서 원행. 그러니까 제 나라 왕하고 대결을 떠나야 되는 거죠. 마니타국으로. 아니 나오미 도리가 아니인데 아니 입장에서 남편이 멀리 타국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떠나는데 안 나오면 인사 안 하면 도리가 아니죠. 또 상사 일념에 좋아했어.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태호한테 결혼시켜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상사 일념에 마침에 숙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아마 숙청이라는 건 오래된 그 청 같은데 아마 남편과 정상인 부부 생활을 못한 것 같아. 다시 보러 가자에 상서 부정이 났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온 거죠. 남편이 화낼까 무섭다가 어쨌든 멀리 떠나는데 아내인 자기가 안 나오는 것은 명분도 없고 그렇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온 겁니다. 가중의 상하가 집안 이중백 집안의 상하 상하 노소가 곤주를 보고 괴로워하고 무의 여김으로 좀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곤주를 보고 업조 다 위대하다고 활달합니다. 무의 여긴 속으로는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상서를 괴롭히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낯빛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좋은 낯빛을 띄지 않았다 이런 문맥 같습니다. 네, 수의 청신도 빠르게 읽어봤는데 문맥도 그렇고 서사 구조나 인물 관계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읽으면서 전체적인 논리에 맞는 서사 구조를 이해하고 인물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정리하고 추론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